제천 화재 참사가 2년이 다 되도록 책임과 보상 문제를 놓고 충청북도와 유족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국회에 출석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괴산의 한 농장에서 떠내려온 분노로 인해 마을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국유림 훼손도 시키고 있습니다. 농장 운영의 문제점과 불법 행위도 확인됐지만 행정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이 충북 지역 시군 가운데 고용률이 1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두 가지 기준의 통계치를 동시에 발표하면서 각 군에서는 우위에 있는 결과만을 가져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을 목표로 했던 제2쓰레기 매립장이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기존 매립장의 사용 기한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가까워오지만 책임과 보상 문제를 놓고 충청북도와 유족 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 화재 참사 평가소위원회에 출석했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 화재 참사 소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국회가 유족과의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지사 출석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충청북도는 유족에게 건넬 돈의 성격, 합의문에 도지사 책임을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유족들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는 유족 위로금 또는 보상금 분담 문제가 쟁점입니다. 이런 문제로 사고 2년이 다 되도록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국회가 나선 겁니다. 하지만 어렵게 성사된 회의는 유족과 언론을 배제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그것도 1시간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은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지만 유족들이 기대했던 결과는 없었습니다. 책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권은희 위원장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전된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9월 10일까지 충청북도로부터 최종적인 보고를 다시 한번 받기로. 참관이 거부돼 회의장 밖을 지켜야 했던 유족들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아무런 설명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유족들의 답답한 기다림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괴산군의 한 마을에 300톤가량의 가축 분뇨가 떠내려와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뇨를 유출한 농장의 각종 위법 행위가 확인됐지만 사고 석 달이 지나도록 행정당국에선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괴산군 사리면의 한 농장에서 300톤가량의 분뇨가 떠내려온 이후 마을 하천이 가축 분뇨로 심각하게 오염되면서 하천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요즘 똥물이 나와서 아주 절단이지 또. 문제의 농장은 2012년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1억여 원의 보조금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때 치워야 할 분뇨를 5년이 넘도록 방치하면서 분뇨가 가림벽을 넘쳐 흐른 겁니다. 지금도 엄청난 양의 분뇨가 농장에 쌓여 있어 언제 또 유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원래는 사람이 접근하기도 힘든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림 훼손이 심각하게 이루어져 길까지 나 있는 상황인데 이 길을 따라서 분뇨가 마을로 떠내려온 겁니다. 이 같은 국유림 훼손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1차 시정명령 내리니까 저 앞에 조금 다듬어서 물길을 돌려놓고 또 안 돼서 2차 시정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우위로 또 돌렸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이라고 보이세요? 나무를 깎고 훼손을 해가면서 분출물이 그러니까 분뇨가 이제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길을 터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훼손을 해도 되는 건가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농장 운영의 문제점과 불법 행위까지 확인됐지만 행정당국은 농장주가 고의로 분뇨를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분을 내려면 범죄행위에 대해서 확인을 알아야 되는데 계속 회피하고 연락도 안 되고 직결 처분하기 좀 힘들게끔
농장주의 배째라식 버티기와 행정당국의 안이한 대처 속에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북 지역 12개 시군 가운데 고용률이 1위인 곳은 어디일까요? 진천군과 음성군이 서로 1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마다 보다 유리한 통계치를 활용해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진천군이 도내 고용률 1위라는 통계치는 진천의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송기섭 군수는 지난달 29일에 이어 올해 상반기 도내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모두 진천군이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70.9%의 고용률을 기록하며 충북 1위, 경제활동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전국 72개의 시군 중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음성군도 도내 고용률 1위라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음성군은 15세부터 64세 대상의 OECD 기준을 활용한 반면에 진천군은 15세 이상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세계노동기구 ILO 고용률을 인용한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은 두 가지 기준의 통계치를 동시에 발표하고 있는데 진천과 음성군은 서로 우위에 있는 결과만을 가져다 발표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홍보 자료를 낼 때 우리가 좀 좋은 거, 잘한 거 이런 위주로 아무래도 자랑거리를 하게 되잖아요.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쪽 눈을 감고 유리한 통계치만을 발표하다 보니 가끔은 1등이 한 곳이 아닌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내년부터 가동 예정이었던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은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일단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 광역 매립장을 2년 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청주시는 제2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오창읍 후기리를 확정했습니다.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매립장 형태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이어졌고 시의회마저 예산을 삭감하며 아직도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는 올해까지였던 광역 매립장의 사용 기한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광역 매립장 기간 연장을 통해서 우리 청주에서 배출되는 이 폐기물, 쓰레기 이것을 그쪽에 위생적인 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광역 매립장의 용량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연장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안으로 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22년 2월까지는 제2 매립장을 완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완공 이전에도 부분 준공을 통해 쓰레기 처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걸어온 제2 매립장 조성. 지금까지 과정을 되짚어본다면 2년이란 시간이 그리 넉넉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도 세무서가 설치됩니다. 정부기관 가운데 신설이 가장 어렵다는 세무행정기관이 혁신도시 성숙의 미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진천 덕산과 음성 맹동에 걸쳐 있는 충북 혁신도시. 지지부진한 도시 성숙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납세자는 10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세무행정기관의 설치는 번번이 해를 넘겼습니다. 금왕이라고 여기서 한 20분 정도 가면 그 출장 나오는 세무서가 있는데 거기서 화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기형적인 관할은 계속됐습니다. 6교의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은 진천군 덕산면, 오른쪽은 음성군 맹동면입니다. 그동안 진천군 덕산면은 청주세무서에서, 음성군 맹동면은 충주세무서에서 세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금왕과 대소삼성에 집중된 사업체가 1,500여 개, 세금 수입만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에 이제 그게 편성이 돼야 돼요. 그 이제 정기국회 때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서 설립이랑 구체적인 뭐 착공이라든지 이런 같은 절차로 가는 거죠. 혁신도시 세무관할도 충주세무서로 통합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올가을 예산국회에서 차질 없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충주시의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충주 국립박물관 건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충주는 중원문화권의 중심지인 동시에 선사문화의 시발점이라며 중원문화의 차별성을 연구하고 유적과 유물을 보존 전시하는 국립박물관 건립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학교 여교사의 제자와의 성관계 등 성비위로 곤혹을 치른 충북교육청이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교육청은 교대나 사범대 등 예비교사 단계부터 성비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도 성인식 검증 문제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희롱과 성폭력 대응 매뉴얼 책자를 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비위 관련 법령과 징계 기준의 강화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나흘째를 맞은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에서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태권도 겨루기 단체전에서 이란 선수단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녀 2명씩 4명으로 구성된 이란의 단체 겨루기팀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2019 바이오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청주 오송 CMV 센터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 인재 양성과 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엑설런스와 바이오 심포지엄, 취업 창업 콘서트, 국제 바이오 의과학 실험 경연대회 등이 마련됐습니다.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청주 대성고 총동문 골프대회가 오늘 청주 그랜드컨트리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골프대회에는 60개 팀 270명의 동문이 참가해 충북 지역 고교 골프대회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동문들은 골프대회를 통해 마련된 장학기금과 학교 발전기금을 대성고에 기탁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서원구청이 직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전 청렴 골든벨 퀴즈 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TV 퀴즈 프로그램 형식을 빌려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석희 주민복지과장과 김정혜 주무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청주응덕경찰서는 지난 7월 청주시 성화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45일치 CCTV 녹화분을 분석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해당 교사 외에 다른 교사들의 추가 학대 정황도 확인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